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전략, 우리 주변의 그 안전을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웃 공동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 특히 이 건축 설계나 아니면은 이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디자인 설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들을 좀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들을 같이 보시면서 이번 시간에도 같이 한번 음, 연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그 강의실 그 카메라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이렇게 캡처 화면으로 진행되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종 공공 섹터 내에서 또 내지는 개인 섹터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약간의 디자인만 바꿔서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최근에 우리 주변에 하나씩 개선되고 있는 이 도시 환경에 대해서 몇몇 사례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도로에서 이 횡단보도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같은 횡단보도 지역을 최근에는 기존에 이 횡단보도에 있었던 뭐 가로등이라든가 횡단보도에 있었던 그 지역에 이 뭐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밝은 조명으로 점점 개선하는 작업을 계속 이 공공기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리를 그 주변에 이 조명만 밝게 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멀리에서 오는 차량이 이 가까운 곳으로 오기 이전서부터 이 밝은 곳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높은 가시성을 바탕으로 해서 사전에 속도를 줄인다거나 아니면 긴급한 사항에 조금이라도 더 먼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 환경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야간에 주로 이제 차량 중심의 그러한 이 도시 설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는 보행자 중심 또 이 도시에서 이 도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이 도시 설계가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공간을 조도만 달리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안전한 공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 설계의 기본 원칙들이 최근에는 많이 준수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도시 내에 이러한 이 가로등을 이 도시 내에 설치를 하고 있는 각종 뭐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섹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명들도 과거에 비해서 조도뿐만이 아니라 이 켜지는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자동으로 전멸하는 시간대 이러한 시간대들도 가능하면은 사람들의 그 동선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새로운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 도시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이 훨씬 더 편리한 공간, 굉장히 쾌적한 공간, 이러한 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한편 그 이전에 우리가 도시 공간에서 활용했었던 다양한 시설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행정 섹터를 하더라도 과거에는 어떠한 이 경제활동 중심으로 돼 있었다 그러면은 최근에는 쾌적한 생활환경 중심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주거 공간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이 똑같은 주거 공간이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기존에 있는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이 도시 내에서 그동안 뭐 유휴지 내지는 이 개발이 안 된 또 내지는 이제 곧 있으면 폐기가 돼야 될 이러한 공간들이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형태를 바꾸거나 내지는 이들 지역을 이제 재개발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점점 이 성격을 변화하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인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 공공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었던 이러한 폐가 앞장 같은 이러한 공간이었던 것을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이 공공 디자인의 형태를 띤 이런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들 지역에 기존에 있었던 뭐 인근 지역이 아무래도 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 지역에서 뭐
주변에 보이는 것처럼 뭐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이 근처에 있는 학교를 오고 가는 많은 학생들이 과거에는 이 기존에 있었던 공간에 대한 뭐 활용도라든가 아니면 접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빴고, 오히려 이 동네 이미지 자체도, 마을의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부정적이었지만,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 커뮤니티에 대한 애착이나 이 만족도가 점점 하게 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본인들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 자체에 대한, 뭐 경제적으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가가 오른다라거나 뭐 아니면은 뭐 이 만족도를 넘어서 가지고 그 지역에 이 뭐 학군이 좋아진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훨씬 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공장이었던 공간이 카페로 변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 무너져가는 공간인데, 그러한 공간을 최근에는 뭐 예술가들이 아주 저가에 들어가서 새로운 문화 창작 공간으로 만든다거나, 이제 이러한 형태로 새롭게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셉티드를 포함한 각종 범죄 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전략들을 실제로 도시 재설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 기존에 있었던 공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하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경우에는 간단한 디자인적인 요소만 바꾼다 하더라도 새롭게 도시 공간을 재탄생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들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이 도시 내에서 이 공공섹터인 도로와 그 개인의 공간이었었던 이러한 담벼락 안에 있는 공간이 실제는 개방형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됨으로 해서 좀 더 쾌적한 생활시설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했지만, 이제 그렇게 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거나 또 내지는 일부 이 개인들이, 소유주들이 만약에 반대를 해서 뭐 본인은 참여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도시 공간이 쉽게, 그러니까 그 애초에 계획했었던 대로 쉽게 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뭐 단순하게 담벼락 수준 정도라고 그러면은 뭐 담벼락을 허무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이 담벼락을 이렇게 생활 공간으로 같이 되어 있는, 즉 여기에 직접 뭐 방이 붙어 있거나 사무실이 붙어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결국 그 공간을 허무는 거는 담만 허무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를 허무는, 그 활용도가 있는 이 생활 공간이나 업무 공간 자체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인 비용 효과도 많이 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 도시 공간 내에서 뭐 이 개방을 통해서 자연적인 이 감시나 관찰이나 이런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시 내에 있는 도로에 뭐 간단한 디자인적인 효과만 가지고서도 이 공공 섹터가 주는 어떠한 이 심리적인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감소시키고, 또 이렇게 이 도시 내에 있는 공공 섹터 내에 이 디자인적인 요소를 조금 더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가 아니면은 주민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므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지역을 이 통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친숙한 공간 내지는 자기한테 익숙한 공간, 그러한 공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별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공간이 만약에 어느 정도의 안정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은 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 지역 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이공간으로 될 수도 있고요. 골목에서 노는 놀이공간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 또 이 근처에 뭐 간단한 벤치나 아니면은 뭐 간단한 뭐 이 쉼터 같은 거를 만든다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이 뭐 산책을 하거나 그런 아니면은 이 뭐 장을 보고 돌아가는 뭐 노인들이나 아니면은 뭐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이 도시 내에 약간의 비용만 가지고서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공간에서도 실제는 과거에 별로 활용도가 없다라고 했었던 공간들도 새로운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이 건축물들, 특히 뭐 아파트를 포함해서 1층 공간을 과거에는 뭐 이 생활 공간 내지는 뭐 이 직접 뭐 주거 공간으로 활용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필로티 구조로 해서 뭐 예를 들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필로티 공간을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같은 필로티 공간이라 하더라도 1층에 있는 필로티 공간에 이렇게 조명을 밝게 조성을 하고, 더 나가서 뭐 운동기구라든가 또 이러한 평상 같은 거를 설치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 내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공간은 당연히 필로티 공간이기 때문에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뭐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은 아이들이 뭐 놀이터에서 노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서 어떤 공동 활동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이렇게 밝은 조명을 설치를 해 놓고 운동기구를 포함한 편안한 휴식 공간을 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도시 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각 지역에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가 되는 그 놀이터와 같은 공간도, 과거에는 그 놀이터의 본 기능만을 중심으로 해서 설계를 했지만, 이제는 놀이터 공간이 하나의 어떠한 이 창의적인 공간, 또 이 심리적으로 봤었을 때 굉장히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설계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이 아파트 내에 있는 이 공간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니지 못하도록 순수하게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놀이터 주변에 자연스럽게 부모님들이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아니면은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 공간을 같이 조성함으로 해서, 산책로나 트랙을 같이 조성함으로 해서 결국 이 아이들이 놀고 있는 공간을 뭐 보호자가 인근 지역에서 산책을 하면서도 항상 자연적으로 관찰을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공간에 대한 접근성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그 시설물보다도 일찍에서부터 연구가 됐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공간 중에서 이 뭐 중국의 뭐 자금성 같은 이러한 이 과거의 건축물들도 사실은 멀리서 봤었을 때 이 밖에서부터 안으로 볼 수 없는 밀폐된 공간이면서도 그러면서 실제로는 많은 지역에서 실제로 내부의 안전을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어 놔서 경비병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위험 요소들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고, 또 아예 동선을 달리를 해서 이 바닥면을 모두 다 돌로 깔아서 뭐 땅굴로 들어올 수 없도록, 또 중간에 나무를 건물 내에는 심지 않아서 나무에 숨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첩자나 아니면은 뭐 이 자객이 있을 경우에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미 이 과거에도 뭐 도시나 아니면은 어떠한 이 건축물을 설계할 때서부터 안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각의 이러한 이 주거 공간에 첨탑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안전망을 설치를 하는 게 오늘날의 일종의 이 최근에 현대 도시로 와서는 새로운 형태로 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면서,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오히려 스스로의 안전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는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차량은 차량대로, 그래서 차량은 아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하 공간으로 빠지게 되고, 사람들은 산책을 할 수 있는, 또 내지는 도시 이 아파트 단지 내에 이 주거 커뮤니티 공간으로 아예 활용할 수 있도록 아예 이동 동선을 따로 분리를 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 공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주차장 내에서도 가능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 높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도라든가 아니면은 차량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맞는 이 셉티드에 맞춰서 새롭게 설계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이 도시 공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쾌적한, 즉 우리가 마치 그 공공섹터에서 이야기할 때도 이제 과거에는 차량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사람 중심으로 만드는 것처럼, 이러한 각 주거 공간 내에도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는, 즉 접근성이 좋은 곳은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이 사람 중심으로 이 공간을 새롭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아주 간단한 몇몇 디자인이나 간단한 몇몇 아이디어로 이 방범 효과를 확대시키는 이러한 이 구조물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경찰이나 아니면 민간경비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러한 이 셉티드와 관련되어 있는 이 물품 중에 하나가, 이렇게 특수 도료를 주변에 미리 사전에 발라 놓음으로 해서, 이러한 특수 도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색깔이기 때문에 이 특수 도료를 손에 묻히거나 아니면은 피복에 묻혔을 경우에는 이 랜턴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 형광 물질을 활용한 도나 방지 구역을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이 안전망을 설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인데요. 사실 이러한 것들은 제일 처음에 뭐 민간경비 업체를 포함한 민간 섹터에서 먼저 실시를 했지만, 이러한 효과가 이제는 공공섹터인 경찰에까지 이 활용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각 지역에 필요할 경우에 이렇게 아파트 뭐 이렇게 이 주거 지역에 있는 뭐 도시가스 배관이라든가 뭐 외곽이라든가 또 손잡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전에 발라 놓음으로 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건 사고에 긴급하게 대응을 하고 또 증거 자료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 도시 공간 내에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웃들한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좋은 아이디어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과거에는 보통 이 도시 내에 있는 셉트들을 적용을 할 때, 이제 외부에 있는 시설들, 또 기타 우리 주변에 있는 시설물들에 뭐 기본적으로 이 내부 감시를 할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뭐 엘리베이터를 유리로 설치함으로 해서 내부 감시를 한다라든가, 또 아파트 외관, 또 보통 이 다세대 주택 외관 벽에 침입 강도를 막기 위해서 뭐 요철로 되어 있는 커버를 씌운다라든가,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것처럼 지하 주차장에 비상벨이라든가 CCTV를 설치한다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형태와 함께 새로운 형태, 자, 예를 들어서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 울타리가 없어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투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만든다라든가, 또 이동 통로라든가 차량 통로,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조명을 밝힘으로 해가지고 아예 최초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라 애초에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이 CPT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CPT드, 셉티드는 이제는 도시 공간 아니면은 뭐 주거 공간을 포함한 이 생활 공간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반드시 적용해야지 되는 이러한 안전 전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안전 전략이 잘 적용된 이러한 이 뭐 아파트라든가 안전 아파트는 뭐 실제 인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생활하고 있는 공간이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 누군가로부터 안전이 지켜지고 이 사건 사고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로 공공 섹터에서 바로 출동을 해서 응급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긴급 출동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이 IoT 중심의 각종 안전 시설들이 가면 갈수록 더 보강이 되고 우리 주변을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안전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인증이 되게 되면은 그 인증에 따른 이 셉테드 아파트, 인증 아파트까지 만들어지는 등, 이제는 애초에 우리가 새로운 도시, 새로운 주거 환경, 새로운 생활 환경을 만들 때에는 항상 이 나와 내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안전 공간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원칙, 전략으로 삼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살펴봤었던 이 환경설계와 관련되어 있는 범죄 예방 전략, 다양한 공공섹터 내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환경 내에서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형태로 간단한 디자인, 간단한 도시 환경 변경, 간단한 설계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아마 이러한 각종 셉테드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조금 더 좀 더 이 좋은 아이디어와 좀 더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훨씬 더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 이런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분야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신다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들,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개방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원칙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주변에 있는 생활시설물들이라든가 각종 물품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가져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훨씬 더 안전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셉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 설계, 다양한 주변에 있는 안전 공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